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응답하라 1988은 덕선이네가 판교로 이사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농사 지으러 가는 거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덕선 아버지가 받은 퇴직금이 2억 정도라며 그때 판교 시세가 평당 60만 원 정도였으니 퇴직금을 전부 쏟아부었다면 300평 정도 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싼 시세로 계산해도 지금은 대략 40억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오늘 분석했습니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과 하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격차가 11.6배에 달했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급등했는데요. 덕선인의 신화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2021년 2월 1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은 부동산 수다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디 계세요? 교수님? 지금 저희가 김인만 소장님 먼저 인사할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우리 교수님은 안 들리시나 봐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세 명이 다 따로따로 부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김인만 소장님과 한문도 교수님이 창문으로 보이는데 왜 한문도 교수님은 제 말이 안 들리시는 걸까요? 이게 코로나 시대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방대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비극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한문도 교수님. 이상하네요. 안에 들어가서 그 모니터를 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인만 소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부동산 시장이 핫하니까요. 네. 계속 바빴고 오늘 또 대전 갔다 왔거든요. 아, 네. 왜요? 대전 KBS 방송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서울보다 대전이? 대전 세종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맞아요. 우리는 서울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뭐 매매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대전하고 세종시는 전혀 반대여서 좀 그래요. 걱정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네. 대전 세종시가 서울이 아주 제재가 심해지면서 반사이익을 굉장히 많이 본 곳이잖아요. 그렇죠. 반사이익도 받고 개발 호재가 많았잖아요. 뭐 세종시 이전한다라고 하니까 네. 거의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상승률이 세종시가 1위, 대전이 2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문도 교수님. 네네네. 아하. 교수님 누가 보면 어디 저 멀리 시베리아에 계신 줄 알겠어요. 지금 제 바로 눈앞에 계시면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셨어요? 예, 저는 이제 방송기기 전문가가 아닌데 이 볼륨이 안 들리셨구나. 네, 볼륨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20년심으로 소리가 안 들리면 제 얼굴을 보고라도 대답을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센스가 조금 부족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오늘 인터뷰를 한 2배, 3배 더 공을 좀 들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야기 다룰 거고요. 네. 서울시장 지금 후보로 나선 분들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들 좀 분석해 볼 겁니다. 일단 우리 한문도 교수님 서울 시민이세요? 예, 저는 본 적이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64-17. 안 궁금해요. 거기까지. 조부님께서 닭과 양 4마리를 키우실 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지금 아직 뭐 후보군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누구를 뽑을지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하셨다. 알겠습니다. 자, 김인만 소장님은 서울 시민이세요? 저는 서울 시민이 아니어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관심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 밥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밥줄이 걸려
열려있다. 굉장히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뭐 지지하는 후보는 없지만 아무튼 좋은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밥줄이 걸려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지금 부동산 대전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각 후보들이 부동산 이슈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오늘 부동산 전문가 두 분에게 이분들의 공약 내용 어떤 내용이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일단 굵직굵직한 후보들 중심으로 좀 나눠볼게요. 각 정당별로 사전 여론조사에서 두각 나타내는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여당 박영선, 우상호 후보, 야당은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후보 이렇게 압축을 해서 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특징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문도 교수님, 네. 우리 여당 쪽 박영선, 우상호 후보 어떻게 부동산 정책 키워드로 딱 뽑아볼 수 있을까요?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 박영선 후보는 21이라는 숫자만 기억나죠. 20일. 네, 20일 핵, 20일 컴팩트 도시, 21분.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고요. 그것만 이제 기억이 많이 남고, 그리고 이제 수직 정원, 팜 이런 개념. 그리고 우상호 후보는 이제 강변도로를 인공부지를 설치해서 한강 마루타운 조성, 마루타운 하우스죠. 한강하고 우리 서민주택하고 연결해서 한강 뷰가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서민들도 공공주택을 활용해서 한강 공원과 연결되는 한강 조망권을 가질 수 있는 공공주택을 짓겠다. 네. 이렇게 핵심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35층 층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좀 던졌고요. 박영선 후보는 또 재건축 재개발 검토를 하겠다라는 표현이 던졌습니다. 그 퀘스천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명료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박영선 후보는 21이라는 숫자 그리고 수직 정원이라는 게 키워드고 우상호 후보는 한강뷰를 서민에게 그리고 이 정도로 압축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여당 후보들은 정부 정책 기조로 흔들지 않고 그 안에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자.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이 후보들 부동산 정책 키워드 어떻게 됩니까, 김인만 소장님? 이게 이제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제 완전 차별화가 되는데요. 현재 정부 기조하고 똑같습니다. 네. 여당 후보는 공공주도 물량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이제 반대 입장이에요.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것은 공통점이고요. 다른 점이라면 공공주도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서 규제 완화 또는 민간의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건데 내용만 보면 주택 수를 보면 무지무지 진짜 이게 정부 발표를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공급 물량을 거의 70만 호 가까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나경원 후보가 70만 호, 안철수 후보도 80몇만 호였나요? 그 정도 하겠다는 거고 오세훈 후보도 36만 호라서 네. 공급 물량만 본다면 거의 정부 정책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한 많은 양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 늘리겠다는 건 박영선, 우상호 후보도 마찬가지죠? 네네. 네, 그런데 야당은 민간 주도 그리고 여당은 공공 주도로 네.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누구를 뽑으실 건지는 보내셔도 제가 발표를 못하니까 굳이 보내실 필요 없고 이 후보의 이런 아이디어 참 좋더라. 아니면 이 후보의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다. 이런 분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문자 50원 장문 문자 100원입니다. 자, 박영선 후보 수직정원 만들어 공공주택 30만 호 짓겠다. 일단 수직정원이 뭐예요?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래요? 교수님? 네. 수직정원이라는 게 이제 컴팩트 도시 21분 형태를 취해서 네. 지은 다음에 우리 박영선 후보가 언론상에서 여러 시청자분들 좀 보셨을 텐데요. 그 층층마다 이제 정원을 두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원 플러스 팜까지요. 좀 채소나 재배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좀 아이콘으로 이렇게 된 건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21개를 하겠다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직정원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아이콘을 21개 지역에 다 순대는 것도 어떻게 딱 정해진 것도 없고. 21개 지역이 어딘지도 네, 그리고 서울시는 25개구인데
서초구청장 후보가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서초구청장 조은희 후보가 바로 반격을 했잖아요. 네. 25개 군데 서울에 21개구밖에 없냐. 그러니까 그런 좀 준비성이 좀 부족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약간은 서민 위주보다는 조금 이슈화될 수 있는 어떤 포퓰리즘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내용은 좋은데 과연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격하고 서민들과 청년층이 힘들어할 때 이것이 우선인지 네. 아니면 정부가 공공주도를 하는 정책에 더 부합되는 정책이었으면 그런 공약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아주 좋아요. 짚고 나면 너무 멋진데 네. 어느 게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다. 수직정원은 네네.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21이라는 게 수직정원도 있지만 21분 컴팩트 도시 대전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을 21개 다액으로 분산을 해서 21분 이내 교통거리에서 직장, 교육, 쇼핑, 여가가 다 가능하게 하겠다. 그게 좀 같은 얘기예요? 예, 컴팩트 도시가 그 자체입니다. 자족 도시로 직주 근접과 직장과 생활과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인데 네. 과연 그런 부지가 명확하게 있냐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후보지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두 군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개발적으로 묶어서 갈 수 있는데 네. 21개를 한다 그러면 서울시의 전 지역을 갖다가 아이콘들이 생기게 되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상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공실이 나고 하는데 네네. 블랙홀 효과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네네. 때는 약간은 좀 더 고심해서 수정한 공약을 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정원이라는 게 21개로 분산한 도시들 중에 그러니까 수직정원이 21개 컴팩트 도시 안에 들어가는 얘기인 거군요. 형태를 수직정원을 좀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강북에 있는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에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 이렇게도 공약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사실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반값 아파트를 지금 함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의지는 좋아요. 물론 이제 토지임대부 지금 정부와는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공익에서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정부가 제 부담을 안고 그것을 갖다 저렴하게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는 있지만 재정 부담은 서울시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뭐랄까 디테일한 제가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세싱과 재원 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안들이 추가된다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인만 소장님,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뭐 평가하실 만한 내용 있으세요? 뭐 전체적인 내용이야 뭐 30만 원 공급한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데요. 저는 희망 고문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희망 고문? 수직 정원이라고 우리 사실 서울 시민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내 주거 문제, 내가 필요한 양질의 아파트, 도심에 필요한 집을 이렇게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수직 정원이라고 하면 뭔가 좋아 보이기는 한데 과연 이걸 수직 정원을 3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물론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었을 때 뭐 좋은 집 수직 정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급한 것은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좀 양질의 주택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뭐 30만 원과 한꺼번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번 정부 대책도 그렇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한 10,000원, 5만 원 정도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이거 진짜 이거 내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공약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수직공원이라고 하면 솔직히 저도 약간 좀 모호하기도 하고 이게 느낌도 잘 안 오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몇 개가 공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공공의 성격이잖아요. 우리 세금이 많이 투입이 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누구한테 당첨이 되면 누구는 좋고 소수가 뭐 몇천호 정도 공급이 된다면 누구는 좋고 다수의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박영선 후보님 공약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디테일하게 또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다 할 수가 없다면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서민들이 필요한 거. 나 저 집 진짜 살고 싶다. 나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약을 좀 더 다듬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정원이 무주택자들한테는 그렇게 끌릴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이번에 그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TV 토론을 했었는데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수직 정원에 대해서 비슷한 모델이 중국 쓰촨성에 있는데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도 모기가 들끓어가지고 다 나갔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상호 후보의 공약, 김희만 소장님 정리해 주실래요? 근데 내용을 보면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한강변에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수직정원이나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나 우리 서민들이 과연 주택 소형 아파트, 양질의 소형 아파트하고 과연 부합을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네. 물량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해서 타운하우스 한강마루에 타운하우스 공급을 해도 과연 몇만 호가 공급이 될까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처럼 많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좋은 주택, 멋진 주택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사실은 양질의 도심의 양질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좀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철길 마루도 또 타운하우스가 나오는데 저는 타운하우스 좀 빼고요. 한강변도 좋고 철길 마루도 좋고 도심도 좋은데 타운하우스보다는 좀 양질의 그냥 공공 아파트가 아니라 질적으로 좀 좋은 아파트가 좀 많이 공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 좋습니다. 이 고밀도 개발 이게 정부 정책하고 맞물리거든요. 사실 정부와 서울시는 따로 놀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대책들이 공급 대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따로따로 국밥처럼 놀 게 아니라 정부의 좋은 내용들을 서울시가 꼭 필요한 대책들은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좀 걸러내서 서로 손을 합쳐서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서울시와 정부가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공약이 좀 다듬어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가 동행할 수 있는 공약이요? 네. 이게 사실 정부 대책이 한강마루 타운하우스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시민들이 자기 주택 마련할 수 있는 공급 위주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더 힘을 보태야 되고 진짜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서 좋은 양질의 서민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도록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지금 한강마루라든지 수직정원 이래 보여주기식 좋은 주택이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우상호 후보가 인공대지 건설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호 짓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다른 거죠? 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인공부지가 철길도 있고 네. 강변도로를 덮어서 하는 덮개부지도 있고 다 합해진 겁니다. 근데 16만 호에 이게 타운하우스는 아니잖아요. 타운하우스도 포함이죠. 한강변은 타운하우스고 네네, 나머지는 철도 쪽은 이제 고밀도로 하겠다는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소장의 의견과 조금은 다른 게 타운하우스의 어떤 조성 재원이 이제 강변도를 덮게 되면 토지값이 들지 않잖아요. 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짓는 이유는 조망권을 이제 그 뒷지역에 한강 조망권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타운하우스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던졌는데 이 실현 가능성은 높은데 1년 안에 공급이 안 되는 형태고요. 아시겠지만 강변도로나 지하철 그 위에 인공부지를 할 때 둘 다 공사 기간이 평소보다 2배 듭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지나가거나 기차가 지나갈 때는 또 공사를 잠시 멈춰야 되거든요. 공사비는 한 1.5에서 2배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전 70km 전 강변도로 상에서 올림픽하고 15km 정도만 저층적 있는 곳에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론으로는 가능한데 재원 확보와 어떤 분양 스케줄 이런 걸 보면 이것이 1, 2년 내에 공급될 수도 없고 다 5년에서 10년 뒤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수직정원이든 마루 타운하우스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서울시장이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변창흠 장관이 던진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하는 어떤 공약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공급 확대 안에 협조하되 주민들한테 서울 시민한테 피해가 가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만 던졌어도 더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TV 토론회에서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그 수직정원에 대해서 비판한 거 소개했으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의 그 강변 아파트 관련해서는 조망권 문제를 좀 지적했어요. 앞이 막혀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조망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강변 뒤쪽에 있는 낮은 주택 아파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요. 두 분 공약 저희가 분석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6635님은 여당 야당 떠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후보들 공약에 4, 5년 걸리는 중장기 계획인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당선된 서울시장 남은 임기 1년 아니에요? 하셨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동의하시죠?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1년이면 굉장히 짧잖아요. 업무 인수인계하고 좀 파악하다 보면 1년이 다 가버리는데 아마 전제 조건은 다음에 내년에 한 번 더 할 이게 것이다.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뀐다든지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또 정책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 맞춰서 너무 많은 공약을 이렇게 쏟아붓기보다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부에서 나온 대책들을 좀 디테일하게 서울시한테 맞게 그 대책 중에서는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서울 시민들한테 또 불이익이 간다든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필요한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년 동안 할 일이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의 조후님은 박영선 후보의 수직공원 공약은 주택공약과 별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검색을 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아마 박영선 후보는 이 문제를 생태계 환경 문제의 그 해결 일환으로 좀 내놓은 것 같기도 해요. 심볼로서의 수직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두 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먼저 던지신 거예요. 20일이란 선거 캠프에서 뭐 얼핏 듣기로 21년도 선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0이라는 숫자를 캐치프레이즈에다 너무 선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공약의 어떤 조금 미스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수직 정원도 예를 들어서 뭐 디테일하게 어느 지역에 할 예정이다. 이왕이라면 강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진짜 일자리나 진짜 그런 진정성을 보인다라면 네. 강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북 지역에 주로 배치하고 강남에도 그런 곳이 있다면 하겠다고 했다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장기성이 있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막연해요. 디테일이 지금 첨부된 게 없어요. 박영선 후보님. 첨부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주택 공약이지 주택 공약인지 뭐 환경 관련 공약인지도 좀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 공공에 대한 어떤 뭐 주택 호수 이렇게 나열하시기 네네. 제가 볼 땐 뭐 여야 가릴 것 없이요. 아까 뭐 시청자분 의견이 정확합니다. 지금 다 5년 뒤에 할 것이고 다음에 시작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뭐 아까 소님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1년 남은 동안 서울 시민의 무주택 뭐 전세난 이런 걸 위해서 청년들과 중장년층을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적극 막겠다.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가고 그게 제일 안정적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제설 작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겠다. 이게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가시는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부동산 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분들의 부동산 공약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연세대 한문도 교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